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선배 뉴스입니다. 저는 보도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선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법무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제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 제목으로요.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이제 등장을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부제목으로 2024년 7월 특정활동 비자 E7 비자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후 최초로 발급되었다. 이렇게 부제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목만 살펴보아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외국인도 이제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죠? 이제 요양보호사 세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스치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있죠. 우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떴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지금 이제 나와 있듯이 비자 발급했으면 취업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2025년 2월 10일 한 일간지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1호 자격증 따자 20여 곳서 연락 와. 이게 주제목이에요. 인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란 얘기요?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용은 이제 간단히 살펴보니까, 대전 유성구의 한 요양원에서 있죠. 일하는 베트남 출신 요양보호사 하응옥점 씨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응옥점 씨 베트남 분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분이 한국에 와서, 요양보호사를 따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내용,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드는 거는, 이제 요양보호사까지, 외국인이 몰려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악한 지가 오래됐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 손발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까지 이제 등장한 요양보호사 직업까지 등장한 외국인들 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2024년 6월 28일 법무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법무부에서 배포한 거예요. 부처 합동으로 했네요. 보건복지부하고요. 주 제목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이렇게 나오고요. 부제목으로 특정 활동, 아까 E7 비자라고 했죠. E7 비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간 시범 운영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E7 비자가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이따가 이 선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거기 단락에 보니까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 활동 E7 요양보호사 직종
직종을 신설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직종에 취업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직종에 뭐가 더 추가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양보호사 직업이 추가됐다라는 얘기예요. E7 비자가 상당히 발급받기 어려운 것 같죠? 네, 느낌상. 자, 그렇게 나오고요. 자, 그 밑으로 보니까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그러니까 2025년, 올해 2026년간 400명입니다. 시범 운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7년부터는 거의 풀리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 마지막 단락 보도록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비자, E7 비자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이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E7 비자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인 유학생들 많나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몇 년 전서부터 있죠? 이 선배도 이제 사무실 주변에 대학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름에 문을 열면 막 외국인들 말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있죠. 국제교류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느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죠. 거리를 보더라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한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동남아 국가, 여기에서 오신 분들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 유학생 1위가 아직까지도 중국이에요. 근데 2위가 여러분들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온 유학생 2위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분들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있죠. 한국에 들어올 때 E9 비자라고 해서 E9 비자,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단순 노무직 비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E10 비자인가요? 이제 계절 근로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수가 한정되는데 요즘 들어오는 유학생 비자,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올 때는 이제 D4 비자죠. D4 비자로 이제 들어오죠. 유학생 비자, 어학연수 비자, 연수생 비자, 이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D2 비자로 바뀌죠. D2 비자로 이제 바뀌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한국에 공부를 하러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때때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예전에는 취업하기 위해서는요, E9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취업 비자죠. E9 비자. 단순 노무직 비자라고 하고요. 또 이제, 계절 근로자 비자 이런 것들도 있죠. 이렇게 한국으로 왔는데, 이게 한정적입니다. 그 수가 한정적이에요. 받아들이는 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단순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연수생 비자 있죠. 어학연수생 비자, D4 비자라고 하죠. 이것으로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수생 비자, 유학을 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학연수생 과정을 거치고요. 이제 대학을 입학하면 D2 비자를 받죠. D2 비자는 유학생 비자입니다. 이 D2 비자를 받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졸업하든지 한국에 계속 있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비자를 바꿔야 됩니다.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교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D10 비자라고 해서 구직 활동 비자라는 게 있어요. 이 D10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다 못 구하면 비자가 또 만료되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은요, 한국에 계속 있으면서 돈을 벌길 원해요. 취업하길 원해요. 그래서 필요한 비자가 E7 비자입니다. E7 비자는 준전문 인력 비자라고 해요. E7 비자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비자예요. 왜 그렇게 E7 비자가 중요하냐면 E7 비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으면서 비자 연장이 가능해요. 한국에 있으면서 비자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이제 꾸미 비자라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애프터 비자예요. 주거 비자. 주거 비자만 여러분들 취득하더라도 마음대로 자기가 아무 것이나 할 수가 있어요. 일을. 그리고 이제 가장 꾸미 비자라면 영주 비자죠. F5 비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 발판이 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5년 전에 비자가 만료돼서 본국으로 갔다 다시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이제 계속 살았던 그 연수가 리셋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되는 거예요.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나중에 이제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자들은요, 5년 이내에 본국으로 가서 다시 오게끔 합니다. 그런데 E7 비자를 땄을 경우엔 한국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니까 5년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자? F2 비자, F5 비자, 그러니까 주거 비자, 그리고 영주 비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에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이제 그 한 일간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이름이 하흥옥점 씨 같은 얘기도 거기 이제 기사 쭉 읽어보면은 지방대에서 이제 유명한 지방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100군데가 넘는 이제 지원서를 내보았지만 취업을 전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은 E7 비자를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받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7 비자를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요양보호사 비자예요. 요양보호사 비자. 요양보호사를 따면요, E7 비자가 나와요. 요양보호사를 따고 취업을 하면은요. 근데 취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양보호사.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상당히 센터 같은 경우, 시설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요양보호사 비자를 따고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게 이제 요양보호사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월 21일 최초로 외국인에게 발급이 된 겁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세계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빗장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직에서 계속해서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협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한번 보도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법무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주제목이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제목으로 2024년 7월 특정활동 요양보호사 직종 신서로 최초 발급되었다. 이거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오늘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그분에게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분에게 특정 활동 비자 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네모칸 세 번째 봅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우수 외국 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요양보호사 분야도 외국인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2025년에서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약 400명 정도 운영이 되지만요. 2027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확대되겠죠. 아마 또 이 선배 생각은 엄청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현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월급, 동남아에서 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받는 월급에 요양보호사 받는 월급이 한 3배 정도 되니까요.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또 요양보호사 시설을 운영하는 이제 센터장님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이든 한국인보다는 말 잘 듣고 젊고 힘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라는 분야에도 이젠 서서히 외국인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줄 때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계속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외국인 유학생들께서 요양보호사를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보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제일 먼저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죠. 토픽이라는 거. 토픽 3급 이상을 따거나 아니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3급 이상을 따거나 아니면 사전평가 61점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셋 중 하나. 그래서 토픽 3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3급, 그리고 사전평가 61점 이상 되는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전문학사 이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인 같은 경우는 학력 제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 요양보호사는요, 전문학사 이상해야 돼요. 학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국내 대학. 그것도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돼요. 취득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 다녀서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마다 이제 그런 제도가 있을 텐데 한국 것을 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만약에 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유학생들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요양보호사 교육원 맞습니다. 상담 받아보시면 아마 상세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필기 한 달, 실기 한 달 정도, 수업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 합격률은 90% 가깝죠. 그래서, 전문학사나 이제 공부를 한 외국인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E7 비자를 받기 쉬운 직종으로 요양보호사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선배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